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입니다. 제가 지난 7월 20일, 23일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국 동포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 고충 사례, 그리고 호소결을 모아서 지금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0일 또 23일은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돼서 겪는 어려움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동포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보시고 이제 답글로도 고충 사례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의 이메일이라든가 또 전화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이런 목소리들이 좀 모여서 함성이 되고 바로 그 함성이 결국은 정책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그 코로나19 장기에 따른 이 어려움에 이 특단의 출입국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 이 특단의 정부 정책, 동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 목소리에 여러분들이 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제가 한국 정부에게도 좀 건의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동포 여러분들에게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좀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변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렇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한국 정부 같은 경우도 보니까요, 지난 6월 1일부터죠, 이 등록 외국인이 출국했다가 이 재입국을 하게 되면은 코로나19 검사 그 진단서를 또 제출을 해야만이 이제는 들어올 수가 있게끔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중국 정부도 7월 20일경이죠, 이 중국에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이 제외공간, 중국 제외공간이 지정한 그 의료원에 가서 핵산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성 판정이 났다는 것을 제시를 해야만이 중국에 들어가는 이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 7월 20일 날 이 중국 정부가 민항국이 이 모든 내국인, 외국인 모두 똑같이 이렇게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제는 중국에 입국하기가 더 까다로워졌다. 이런 거를 단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국에 들어가서도 또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갔다가 또 한국에 들어오면 또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들어가는 비행기 편을 잡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은 막상 들어갔다 하더라도 또 2주간 격리 생활하고 한국에서 또 2주간 격리 생활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동포들이 감당하기에는 시간적 소요도 그렇고요, 비용 면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한국에 계신 동포분들이 지금 체류 기간이 만료가 되어 있지만은 출국 연장을 받으시고 계속 국내에 체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출국 연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언제 코로나19가 종식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답답한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이 특단의 출입국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체류 기간이 만료가 돼서 임시적으로 출국 연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한두 달이면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벌써 5개월째, 몇 달째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생활지역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특별적으로 이 출입국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금 너무나 필요하다.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 기사를 한번 볼까요?
7월 27일 한 언론 기사를 보니까요. 국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적시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지 못해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 내 채용한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이 퇴사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 27일 취업포탈 잡코리아가 직원수 300명 미만인 국내 중소기업 388개사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54.6%가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서 현재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 네, 이게 7월 27일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7월 26일 보도 내용을 볼까요? 취업을 위해서 입국한 50대 인도인이죠. 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 경기 파주시가 50대 인도인 A씨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파주 23번째 확진자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께 인천공항에 입국해 파주시 셔틀버스를 타고 조리유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파주시 광탄면에서 일자리를 구할 예정이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해외에서 인력을 입국시키고 있는 현재의 정부의 외국 인력 도입 정책,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잠정 중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국내 코로나19 확진 발진생자 수를 보니까 한 25명이었더라고요. 어제죠. 그러니까 27일. 24일에는 41명이었는데요. 지역 확진자가 28명이었고요. 해외 유입 확진자가 1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한 100명 정도가 됐고요. 근데 국내 상황도 보니까 확진자가 늘어났다가 다시 또 어느 정도 줄어 진정세가 됐다가 다시 또 늘어나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에 대해서 이제 방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최근에 이 동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어제 27일 그 확진자 수가 25명, 다소 좀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요, 25명 중에 해외 유입 확진자가 16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만큼의 해외 입국 확진자 수가 이 국내 확진자 수보다 더 많이 생기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이 좀 외국인 또 해외 유입자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더 경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들어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핵산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처럼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들어오는 이런 해외 인력 도입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인력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국내에 이미 머물러 있는 인력을 활용을 하자. 그런 방법을 강구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국내 이 중국 동포분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체류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장기적으로 이 집안에만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임시 방편으로도 체류 자격을 좀 연장을 해주거나 부여를 해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의 또 한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런 사고 전환이 지금 필요한 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시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이 어떤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보시고 이 답글을 달아주신 분들 이렇게 글을 몇 가지는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 A2 비자가 만료돼서 현재 한 달 연장받고 있는데요. 중국 항공편을 잡기 힘든 것도 있지만은 갔다고 해도 어차피 다시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을 한번 다녀오는 시간과 비용을 따져보면 적어도 500만 원은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이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잠식되기 전까지 H2 비자 재신청을 대한민국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용은 뭐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정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 필요하다면은 갔다 오는 비용을 이렇게 될 테니 여기서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해주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그런 내용의 답글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김시철님이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국 동포입니다. 3월달에 만기가 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한 달씩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등록증마저 압수하여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으로 가려고 해도 비행기가 없는 상태이고, 간다 해도 표값이 너무 비싸다고 하네요. 중국으로 간다 해도 15일 격리도 해야 된다고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다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다가 이 체류 자격이 만료가 돼서 지금 출국 연장을 받고 있는 중국 동포분들의 상황, 이분들이 어려운 거는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서 뭐 건강보험료도 내고 그랬지만은 체류 만료가 되면서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금 그러니까 건강보험 혜택도 중지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게 장기가 되다 보니까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1개월씩 지금 출국 연장을 해주다 보니까 이 1개월 있다가 또 출국 연장을 또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고용주들이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하는 뭐 그런 상황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취업 활동을 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이래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나가면은 이 1개월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주들마저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도 상황인 만큼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다 만료되신 분들 다시 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시 방편으로나마 체류 자격을 좀 부여를 해줘서 뭐 3개월 내지 6개월, 그래서 코로나19가 종시 될 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 좀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동포 방문, 그 C38 체류 자격으로 계신 동포분들의 경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답글로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조정걸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1월에 C38 비자로 한국에 왔는데요. 전번에 기능시험을 마치고 합격한 상황입니다. 다른 여행사에서 얘기하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들어갔다 와야 비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비자로는 일을 할 수도 없고 정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앞길이 아득합니다. 오늘도 캄캄한 앞날 때문에 잠이 안 오네요. 네, 이런 사연을 게재를 해주셨고요. 또 하나를 보면은요, 동생도 C38 비자로 입국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지만은 F4 비자로 변경을 못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중국에 갔다 와야 비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중국 가는 티켓도 구하기 힘들지만은 가서도 비자를 다시 받아야만 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C38 비자가 취소돼서 비자를 받을 수도 한국으로 다시 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릴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이 C38 그 동포 방문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법무부가 이런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9월 11일경에 실시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시험을 치르고선 21점 이상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 10월 7일부터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일단은 이 C38 체류 자격으로 이 출국 연장을 받고 계신 분들, 3개월 체류 기간을 좀 초과해서 출국 연장을 받고 있는 분들도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주고, 그리고 또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C38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서 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그러니까 5월 발표를 했죠. 5월 1일부터 건설 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재해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 동포들이 희망을 갖고 이 재해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건설 분야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많이 응시를 하고 있고 합격한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법무부는 중국에 갔다 와서 다시 입국해서 재해동포 체류 자격을 변경을 해준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고 중국에 정말 갔다 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같은 이런 상황이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남들은 어느 정도 이 재해동포 체류 자격을 이렇게 좀 부여해 주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좀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이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 물론 아직 유튜브 방송으로 이 동포 여러분들에게 먼저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내용을 좀 공식적으로 정부에 좀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방문 취업 동포들에게 이 4년 10개월을 최장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반드시 출국했다가 2달이 지난 다음에 다시 방문 취업 비자를 신청하고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줬죠. 법무부가 이렇게 한 거는 이런 5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한 조치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염려가 된다고 하면은 임시 방편적으로 이 특단의 조치로 국적 취득은 좀 보류를 하고 임시 방편으로 지금 체류 자격을 특별 체류 자격을 부여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갔다 와서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라든가 또 재해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해주면은 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법무부에서 의지만 있다면은 이렇게 특별한 조치로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정부가 이 모국구로서의 동포들에게 최소한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처의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포들의 이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나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최대한 법을 어기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모국사회가 어떻게 보면 동포들을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그런 방안이 아닌가. 그것이 지금의 특단의 출입국 행정 조치로서 동포들의 좀 고통을 좀 덜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앞서 이렇게 이제는 이런 정부에 호소하는 제안을 말씀을 드렸고 또 동포 여러분들이 또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좀 계속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목소리가 사실 저 혼자만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목소리라 그러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당사자인 동포 여러분들이 여기 함께 해주시고 또 목소리를 내주시고 또 답글로서 또 동포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명해 주시고 또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답글로 달아주시면은 그게 결국은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포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리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데 한국사는 그렇습니다. 이 우는 자에게 이 빵을 하나 더 주죠. 젖을 줍니다. 우는 자에게. 정말 이 코로나19가 함께 우리가 잘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에 따라서 우리가 뭐 어디에 가서 뭐 대규모로 모여서 시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마치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라는 이런 매체가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을 할 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는 또 이런 무대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포 여러분들 더 함께 힘을 실어주시고 함께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 신문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이었습니다.